이번 시간은 시간 관리에 대한 깨알 팁이에요. 깨알 팁. 사실 저는 시간 관리를 그렇게 그다지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박진영이 나온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보고 많이 놀라고 감동을 많이 했어요. 아, 역시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여기 보면 출연진들한테 박진영이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I want to be 땡땡, I want to live for 땡땡 이렇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기 땡땡에다가 글자를 집어넣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주제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을 건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저도 과거에는 목표가 항상 돈, 금액 뭐 이런 거였어요. 야, 10억을 벌면 참 좋겠다. 뭐 월세가 얼마 나오면 참 좋겠다. 한 달에 이만큼 벌면 좋겠다. 뭐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그런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 세울수록 괴로워지는 꿈이죠. 그래서 이 박진영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바꿨죠. 다른 사람들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성공 트레이너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뭐 부동산에 국한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성공의 길로 안내해주면 그게 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그러려면 또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딱 듣자마자 저 나름대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에버노트에다가 제가 막 표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진짜 생활을 솔직하게 적은 거를 그대로 그냥 지금 오픈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저의 루틴, 일상,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방송이 있는 날들 있죠. 뭐 강의가 있거나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이제 그런 날들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고요. 그게 아니라 가끔씩 낮 시간에 약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많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상, 그리고 방송 있을 때랑 그다음에 약속 있을 때 그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했고요. 이 세 가지 말고는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부분 다 저 평상시의 일정이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지를 하나 쭉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기상을 해서 저 친구는 일본어를 암기하던데 저는 영어를 한 줄 암기해야 되겠다 적은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저녁에 뭐 바빠서 못 놀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한 10분이라도 놀아주면 그걸 또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놀아주기. 그리고 아침 식사는 되게 간단하게 먹기. 그리고 이제 9시 이후로는 저는 보통 오전 시간대는 다른 일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 시간을 갖거든요. 대부분 운동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운동하러 가서 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헬스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쯤 되면 이제 뭐 회사로 가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뭐 좀 카페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임장을 가서 거기서 또 뭐 일을 보거나, 그냥 저는 사실 회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움직이는 모든 도시가 다 나의 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때는 이제 본업을 좀 해야죠. 그래서 제 본업 중에 이제 한 가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글쓰기거든요. 글쓰기. 장표를 만드는 것들도 글 쓴 걸 바탕으로 장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영상 할 때도 글 쓴 걸 바탕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강연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작곡가도 아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나의 이 탤런트는 결국 나의 생각밖에 없거든요. 생각. 이 생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게 음악이 아니라 글이나 영상이나 어떤 형태, 말의 형태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고, 다른 것들 제가 없으니까 하지 않은 게. 그래서, 글쓰기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짬내서 유튜브 촬영, 그리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근데 오후 4시부터는 이제 뭐 좀 분석도 좀 할 게 많고, 또 본격적으로 강의 준비도 좀 할 게 있고, 그리고 시작 캠퍼스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녁 시간 좀 되면 6시, 6시 반 정도 되면 집에 귀가하거든요. 집에 가서 보통 이제 저녁 같이 먹고, 그때부터 9시까지 보통 아이들과 같이 놀아줘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희 아이들은 9시 되면 다 자거든요. 땡땡 자요. 그렇게 다 습관화를 들여놔서. 그리고 9시부터 이제 조금 소소한 일들 진행하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 좀 순위에 조금 밀리는 일들. 이메일 확인하고, 뭐 업무 확인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좀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 내 삶을 어떻게 조금 더 바꿔볼까. 이제 그런 시간들로 할애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요거를 딱 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 계획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를 더 해야 되냐면, 1일 스케줄표 있죠. 1일 스케줄표를 공양식을 하나 더 만들어요. 양식을. 시간만 딱 나오고 칸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한 다음에 출력을 딱 5장을 해요. 5장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일 계획을 오늘 저녁에 쓰는 거예요. 공양식에다가. 대신에 옆에 정답지를 놔두고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약간 이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써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계속 쓰고 있고, 이렇게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양식들 막 쓰고 있고, 이걸 30분 단위로 체계적으로 쓰니까 정말 시간 활용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제가 이동할 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걸 들고 다니거든요. 아예. 그냥 계속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동할 때. 이렇게 하고 이동하고, 하나 하고 나면 또 이거 들고 다니고, 옆에 또 컴퓨터 옆에 놔두고 뭐 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이동하다가, 운전할 때 운전 바로 옆에 놔두고, 이거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은 이 스케줄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고, 최근에 진짜 바쁜 날이 있었거든요. 등기소 갔다가, 우체국 갔다가, 점심 혼자 먹고, 임장 3군데 갔다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2군데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또 물고기 수업까지 있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거대로 하니까 진짜 딱딱딱딱 맞춰서 일이 딱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와, 이거 진짜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정답지 하나 그냥 한 30분 정도 고민해가지고 적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공량식을 미리 출력해서 전날 저녁에 내일 내가 뭐 해야지 한 다음에 그거를 항상 손에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야 돼. 회사 출근한 길에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출근해서 바로 옆에 PC 옆에다 놔두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들고 다니고요. 집에 와서 살짝살짝 보고. 그러면 이거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을 조금은 단순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좀 한두 개의 패턴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시에서 9시는 저녁에는 항상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탁 하나의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퉁 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막 한 번은 이게 8시 갔다가 어떨 때는 이게 12시로 갔다가 어떨 때는 뭐 4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고요. 좀 같은 패턴으로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것만 하시면 이게 내 몸이 기억하거든요. 이 시간대는 뭐 해야 되지? 슬슬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그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이 스스로 준비 운동을 해요.
이제 그러면 그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패턴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뭐 책을 읽으려고 하거나 갑자기 뭘 하려고 하면 이걸 뭐라 뜸들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딱 집중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30분 이상 뭔가 뜸들이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시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에 대한 팁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팁은 감사하게도 박진현 씨가 이야기한 스케줄 관리를 좀 벤치마킹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잘하고 있는 사람 것들은 좋은 거는 특히 이런 것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뭐 신고 들어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벤치마킹 해야죠.